복을 부르는 생활 속 힐링 풍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풍수지리가 생활 속의 실용적인 학문으로 자리하면서 풍수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미로 볼 때 풍수지리는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자연 합일의 지리관이며 현대 건축공학의 뿌리가 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복을 부르는 생활 속 힐링 풍수 강의에 앞서 첫 시간이기에 먼저 풍수지리의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강부터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한 양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지리의 개념, 즉 말해서 풍수지리가 무엇인지 먼저 그 풍수지리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떤 산천의 전기가 땅의 지세를 따라 형성되고 변화되어 움직이는 일체 유동하는 기운이 모이고 맺히는 에너지의 흐름을 연구해서 정립된 학문입니다. 여기에는 음양의 기운, 음과 양의 기운을 산천의 형세에 따라서 살피고 논하는 형기학과 모양의 형태를 음양으로 수치화해서 추리하는 이기학이 있습니다. 형기학과 이기학은 풍수지리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풍수지리는 음양의 이치인 자연을 소재로 해서 산천의 형세와 방위적 위치를 적용하여 사람과 자연을 합일시킨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과 물을 조화시킨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연의 조건을 최상의 상태로 돌려서 이 생명력을 증진시키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풍수지리는 물, 바람, 땅 등 자연적인 요소를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자연과학의 시발점이며 오늘날 이 현대 건축공학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를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연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상호공존의 자연순리학이며 자연심리학이며 자연생명학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을 어떤 풍수적인 조건으로 말한다면 먼저 집안의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햇빛이 잘 들어야 하며 그늘이 지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심신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어떤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 자리한 지세의 위치와 형세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자면 배산임수와 장풍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결국 이 말은 산과 물이 어떤 포근하게 감싸주어 바람과 기운의 순환을 고르게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풍수지리는 사회, 환경, 지리, 물리, 인문 등의 요소를 보다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연과학을 토대로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나 도시 형태까지도 다양하게 연구하는 분야로서 바람, 물, 태양, 산 등에서 발산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관계를 활용하는 학문이며 건강하고 어떤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풍수의 목적과 적용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지리의 목적은 천지 대자연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생태계에서 발산하는 기운, 즉 에너지에 의해 인생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에서 발산하는 좋은 에너지를 교감하여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운명 개척의 한 방법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풍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이 두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조상을 모시는 음택이라는 분야가 있고, 살아있는 어떤 우리 사람들의 삶의 공간을 풍수의 이치 또 이법에 맞추어서 응용하는 양택 분야가 있습니다. 음택은 지하에 모시는 집을 말하고 돌아가신 분을 모시는 집이라고 할 수 있고, 양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 개인 주택으로부터 마을,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공간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음택은 동양의 전통적인 효 사상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뿌리가 되는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잘 모셔서 조상과 자손 간의 상호 좋은 기가 교감이 되게 해서 자손의 번영과 창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운은 같은 기운끼리 감응한다. 즉, 이 동기감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풍수지리의 원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동기감응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인 개인의 주거 형태나 또한 이 나라의 수도 또는 도시의 입지나 형태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삶의 공간을 말합니다. 생동하는 기운이 잘 모이는 좋은 땅에 대지를 정해서 건강과 행운의 복력을 구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풍수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의 형태나 방위적인 위치, 실내 구조, 색상의 분위기, 주변 환경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풍수의 이치에 맞추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에서 용 또는 용맥의 뜻은 무엇인가? 용맥과 또 명당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산의 능선이 상하로 높게 또는 높고 낮게 어떤 기복을 이루고 좌우로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려온 모습이 마치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과 같음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변화무쌍한 형세로 이어진 산맥이 마치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용의 모습에 비교한 것입니다. 산세를 타고 온 지맥을 기운이 흐르지 않거나 약한 이 산맥과 기운이 잘 흐르고 어떤 생동하는 생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생기를 타는 용맥 중에서 기운이 가장 집중되고 모이는 곳을 풍수지리에서는 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혈이 맑으면 아주 고귀한 귀한 인품이 나고, 혈이 흐리면 명당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면 천한 인품이 난다고 여겼으며, 지맥을 받아서 기운이 모이고 이 산세가 맑고 아늑한 곳을 일명 우리가 말하는 명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명당은 일반적으로 사신사라고 할 수 있는데, 즉 청룡, 백호, 주작, 현묘가 잘 이루어지고 물길이 잘 감싸도는 포근하고 아늑한 짓에 적당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것을 우리가 명당의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지맥, 즉 말해서 땅속으로 흐르는 맥은 무엇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맥이란 풍수지리에서 땅속에 있는 어떤 산천의 전기가 순환하는 토맥을 말하며, 이 지리적으로 말해서 땅속 지층이 이어진 어떤 맥락을 가리킵니다. 맥이란 본래 시각적으로 보이는 일반적인 이 산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용맥을 타고 땅속으로 흘러통하는 어떤 기의 통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과 물, 자연에서 말하는 산과 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 비교한다면 바로 혈과 맥이라고 할 수 있죠. 기혈이 잘 소통돼야 모든 것이 건강하고 원활하게 신체적 조건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보통 지세에 따라서 음양의 생기가 유동하는 것이 마치 인체의 맥락에서
기와 혈이 흐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생기의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맥이라고 한 것이죠. 사람의 인상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관상이라고 한다면, 풍수지리는 땅을 살피고 음과 양의 허실을 관찰하는 학문에 속하므로 이것을 우리는 상지술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풍수의 지리관이 있는데요. 풍수지리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합의를 추구하는 지리관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과 자연을 상호 연관시킨다면 어떤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는 365일이 있는데 사람에게도 365개의 골절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12시가 있으니 또 사람에게도 12경락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오운육기의 변화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으니 사람에겐 눈과 귀가 있습니다. 하늘에 24조류가 있으니 사람에게도 24초가 있습니다. 사시의 계절이 있으니 사람에게도 사지가 있습니다. 땅에는 초목과 흙과 돌이 있고 이 사람에게도 털과 힘줄과 뼈마대가 있습니다. 사람의 상반신을 천기라 하고 사람의 하반신을 지기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천지간의 정기를 타고났으므로 소천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대자연의 일부로서 한순간도 떨어지거나 분리될 수 없으며 온갖 천지 대자연의 이치를 모두 품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풍수지리 힐링 풍수 1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제2강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